일로 와봐. 가자. 가자, 가자. 오늘 새로 들어온 귀동이. 가자. 아유, 좋게. 순한 얼굴을 가진 이 새로운 환축은 그러나 레지던트들이 아무리 달래고 오르며 친해지려고 해도 반응이 없다. 착해. 아이고, 착해요. 아유 이뻐. 아유 이뻐. 이쁘네. 아이, 이쁘다. 아이, 이쁘다. 착해. 아유, 착해요. 이런 애들은 너무 많이 맞았어서 사람을 보면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선천적으로 사나운 게 아니고 집단 구타를 당했었대요.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니고 이런 애들은 남자들을 무서워해요. 동물사랑 실천협회에서 구조해온 귀동이는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리가 부러져 있었고 목에도 상처가 있었다. 이게 없어서 못 먹는 거란다. 다른 개들은. 자. 치료를 하려면 먼저 귀동이의 경계심부터 풀어야 한다. 이거 먹어봐. 그래서 이번엔 먹이로 환심을 사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언니도 먹는데. 응? 안 먹어. 먹는다 해야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문을 닫아건 것이다. 되게 참. 그럴 경우에 예. 어떻게 해야지 신뢰가 이렇게 일단은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원래 사납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애정을 바래요. 그래서 제가 너에게 애정을 주겠다라는 걸 충분히 표현을 해주는 거죠. 많이 아껴주고 많이 만져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런 식으로. 자. 귀동이를 구해온 곳은 강제로 녀석을 잡아놓은 남자들 속에서였다. 찾아보시지. 자. 그들은 때리면 육질이 좋아진다고 몽둥이로 집단 구타까지 했었다고 한다. 이거는 맛있는 건데 미순이가 다 먹어야 되는데. 자, 아이고. 사람에 대해 남은 것이라곤 불신과 상처뿐인 귀동이. 귀동이의 마음을 푸는 데는 시간과 정성이 더 필요할 듯하다. 다음 날 귀동이는 산책에 나섰다. 그러나 오래 걸을 수 없었다. 아니 여기 주저앉으면 어쩌겠다는 것이요. 비정상적으로 붙었어요 부팅에. 이게 정상적인 위치에서 약간 안쪽으로 틀어져가지고 붙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 보니까 좀 걷는 게 힘들죠. 아무래도 오래 걷는 것도 그렇고 보니까. 힘들어. 무서웠어? 그때 순한 귀동이 얼굴이 사나워졌다. 어유 손 가는 거 싫어 이제. 긴장해. 갑자기 다가온 무서운 남자 손길에 귀동이의 보호 본능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경우는 무릎. 어유 싫어. 어유 싫어. 언제쯤 이렇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하루는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좀 강제적으로 입을 묶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좀 겁이 너무 많아서 다른 또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안 좋은 방법을 써야 되니까 입을 막으면 오히려 문제가 이렇게 더 흥분하죠. 굉장히 흥분하죠. 그렇게 되면. 이게 또 그런 기억이 갑자기 되면은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는 입을 묶을 수 있는데 유대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입을 묶게 되면은 그 사람을 보면 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걷는 거 확인해보고 또 다리 만져보고 그런 식으로 서서히. 가자. 동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이나 수술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어딘지 알아? 동물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엔 그 동물이 이쁘고 귀여울 때만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힘들어지면 버리는 이기적인 사랑도 적지 않다. 레지던트 현정 씨가 퇴근하자 가장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6마리의 강아지. 아픈 사연을 안고 그녀에게 온 강아지들이다. 얘는 이제 한 지금 2년 돼가나? 그래서 처음에 척추 기형으로 병원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처음에는 전혀 못 걸었어요. 근데 수술하고 이제 호전되는 중에 이제 주인분이 관리를 못 하시겠다고
안락사를 시키려고 데려오셨는데 그때가 얘가 1살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기능은 다 정상이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차마 안락사를 못 시키고 데리고 키우다 보니까 또 정이 들고 이래가지고 데려왔죠. 결국.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생명을 죽일 순 없었다. 그 중에는 이쁜이도 있다. 지내던 곳 자체가 그러니까 교배장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종모견 같이 키우는 원래 얘가 좀 이쁘거든요. 애기가 그래가지고 종모견 같이 크던 애인데 아기를 너무 많이 낳아서 이렇게 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버리고 이제 전전하다가 저희 병원에 이제 누가 또 버리러 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불쌍하니까 받았는데 또 정이 들고 뭐 이러니까 결국은 집에 데려오게 됐어요. 너무 많은 새끼를 낳은 결과 이제는 거동조차 쉽지 않다. 가자. 진이 이리 와. 언니한테 와. 언니한테. 그리고 또 도망가. 현정 씨가 부르자마자 지레 겁을 먹고 달아나는 강아지 진이. 진이. 엉덩이에 이렇게 똥이 나와 있거든요. 블록한 이게 다 변이라. 진이로선 도망갈 만한 이유가 있다. 많이 쫓았네. 많이 쫓았어. 어? 제 스스로 변을 볼 수 없는 진이.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변을 빼내줘야 하는데 그 고통이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울 만큼 힘들어 보인다. 아이고 똥 묻어. 사람도 변비만 있어도 되게 괴롭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제가 뭐 없거나 제가 없으면 동생이 해주는데 동생도 바쁘니까 둘 다 집을 비워서 뭐 한 12시간 정도 못 빼주게 되면 어김없이 토해요. 몸이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또 주인이 수의사인데 참 안타깝죠. 제 같은 경우는 명확한 원인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 부위를 잘라내버릴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컨트롤은 해가는데 좀 그렇죠 않다. 속상하죠 좀. 한 번 변을 꺼내면 그날만큼은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진이. 수의사로서 진이를 볼 때마다 느끼는 무력감을 현정 씨는 대신 다리가 불편한 몽이에게 보상해주고 있다. 몽이를 위해 침술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녀는 대학원 졸업 논문 주제도 침술 효과로 할 참이다. 침을 여기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척추 디스크나 신경질환 같은 경우에는 주저앉아서 들어오는 애들도 걸어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수술만큼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강아지에게 지극정성인 현정 씨. 그 바람에 외숙모님이 고생이다. 실제로 낮에 외숙모님이 다 돌보시죠? 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왜 하세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있다가 가면 또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냥 또 있는 날까지 있어야지 뭐.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데려오면 예, 계속 힘드시잖아요. 힘들죠. 2마리 왔을 때 데려다 주려고 데려갔었어요. 근데 또 데려왔지. 눈에 밟혀가지고. 물론 정상적인 강아지는 아니다. 다 했네. 잘했네. 아이, 착해. 내려가자. 착해. 아이고 다 했다. 먹어. 그러나 정이 들고 나니 마음이 앞서 장애 같은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특별히 이렇게 장애받거나 이제 사람한테 버림받았다 그래서 특별히 차등을 두거나 얘네를 통해서 뭐 더 보람을 느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식구가 많으니까 항상 가족들이 더 화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끼리 무슨 말 안 하다가도 강아지가 있으면 이제 강아지로 인해서 화제를 갖게 되고 또 보시다시피 애들이 너무 이렇게 장난을 좋아하니까 다 같이 장난치면서 더 이렇게 좀 분위기가 부드러워진다 그래야 되나? 네. 특별히 뭐 거창한 이런 보람 같은 거는 잘 모르겠어요. 가자! 내 거!
예뻐서 키울만 하다면 그것은 애견일 뿐 가족이 아니다. 동물을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현정 씨의 가족은 행복하다. 레지던트 1년 차인 동인 씨는 무거운 박스를 들고 외출에 나섰다. 찾아간 곳은 외부에 있는 한 개인 동물 병원. 대학병원엔 없는 장비를 찾아간 것이다. 강아지 해리는 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자기 공명 영상법이 필요하다. 동물만을 전문적으로 찍는 기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사람의 관절 부위를 촬영하는 기기가 사용된다. 걱정되죠. 그리고 찍을 때 항상 걱정되는 게 이제 마취하니까 마취해서 이제 잘 깨야 되는데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지금. 동물로서 별난 체험까지 하는 처지. 결과라도 좋기만을 바랄 뻔인데 놀랍게도 해리의 뇌 상태는 심각했다. 진단이 나와서 클리어하니까 좋긴 한데 앞으로 애가 뇌종양으로 판단이 된다면 치료받는 것도 힘들거든요. 자기도 보호자분도 힘들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또 애가 되게 불쌍하기도 하고 아직 4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되게 병변이 많이 퍼져 있어요. 지금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후유증도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보다 어느 정도 호전이 되겠지만 그런 걸 생각하니까 되게 안타깝네요. 불쌍하고. 수의사에게 동물은 각별하다. 그런데 뇌종양이라니 동인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병원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또 다른 검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강아지라 해도 종양 선고는 쉽게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뇌파 검사를 해보려는 것이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도 본인 스스로 의심이 생기지 않을 때 최종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다. 지금 보면 다른 데는 이렇게 피크를 치고 있는 데 반해서 지금 이 두 줄은 거의 일직선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어떤 정극이냐면 이런 좌뇌에서 여기 가운데로 전류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 전류 자체가 거의 안 흐른다는 것 자체는 지금 뇌 기능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쪽이 일단 뇌파로 그쪽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다시 검사를 해봐도 역시 해리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정인 씨는 보호자를 불렀다. 여기 가까이 와서 보세요. 네, 가까이서 보시면 힘든 시간이다. 지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네. 하얀 점 네, 보이시죠? 네. 요것도 지금 염증이고 여기도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게 있어요. 네, 이 부분만 하얗죠. 설명이 진행될수록 얼굴색이 변하는 보호자. 지금 제가 볼 때는 요것만 이 사진만 봐가지고는 이거는 완전히 뇌종양이에요. 뇌종양이요? 이 사진만으로는 네. 됐다시피 뇌종양입니다. 종양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보호자는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동인 씨는 말없이 해리를 그녀의 품에 안겨주는 것 외에 달리 할 말이 없었다. 혜리야. 혜리야 괜찮지? 혜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동생 같아요. 집에서. 저희 엄마도 아들이라고 그래요. 저희 오빠가 또 집에 없기 때문에 아들이 있어서 항상 든든하다고.
해리는 그녀에게 가족이었다. 그 하시는 데까지 치료를 다 해주실 생각이세요? 네, 그럼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죠. 충격을 받은 보호자를 옆에 오래 두면 한축의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쉬 자리를 뜨지 못하는 보호자. 그냥 가주시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해리는 보호자를 만난 뒤 흥분 상태다. 보호자분이 안 보이면 금방 또 안정이 되거든요. 성찬은 몸으로도 주인을 좀 더 보려고 힘겹게 목을 빼던 해리. 보호자는 안쓰러움을 감당하기 힘들다. 진짜 많이 아프죠. 근데 일단 잘해야죠. 뭐 제가 살려야죠. 이제 그게 이제 몫이네요. 그쵸. 제 몫이고 이제 남아가지고 이제 제하고 나하고 이제 씨름해야죠. 지금부터 시작. 그쵸. 암 치료는 이제 수의사들에게도 중요한 과제가 됐다. 장갑을 왜 끼시는 거예요? 장갑이요? 아 지금 여기 입원해 있는 환축이 항암제 투여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노출이 되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도 전신은 다 보호를 해드리기 때문에 하게. 사람과 함께 먹고 자는 애완동물의 경우 사람이 많이 걸리는 질환에 똑같이 노출돼 있다. 음식이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 암도 그중 하나로 최근 들어 강아지 암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이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2살짜리 강아지 제리, 다발성 골수암 한축이다. 먼저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원기를 많이 회복해가지고 상태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골수 종양으로 제리의 뼈는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 뒤일 경우 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 뼈 곳곳엔 심각하게 구멍까지 뚫려 있다. 제리는 사람들에게 쓰이는 암 치료제를 나을 때 투여받으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치료지만 보호자는 기적을 바란다는 말과 함께 치료를 원했다. 요새는 그래도 옛날하고 달리 보호자분들이 의식이 많이 깨셨기 때문에요. 치료를 많이 하시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만족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화학요법을 하게 되면은 지금 4일 정도 됐는데요. 지금 굉장히 몸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얘가 진짜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얘가 진짜 아픈 애인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애인지 공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만큼 약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치료법도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도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완치는 못해도 삶의 질은 좋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보호자의 사랑에 지극할수록 수의사는 힘들다. 인턴인 진권 씨. 아, 이거는 괜찮아요. 토해갖고. 네. 아유, 우리 참 속상해 죽겠다. 할머니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잠깐만, 또 왜 그래? 오줌 눌래나? 애견을 자식 다루듯 하는 보호자 때문에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자꾸 울리냐.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엄지가 어디가 안 좋아요? 지금 내과에서 또 검사해요. 예, 검사를 지금 하는 중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이르고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있어야 이제 결과가 예. 나오고.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진권 씨. 따님은 언제 오세요? 딸님이 아까 1시에 퇴원하는 줄 알고 온다 그랬는데 뭐 퇴원 못하니까 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좀 오셔가지고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심각해요? 아니요, 우선은 좀 그런 건 아니고요. 얘가 심각해요? 아이고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예. 아직 몰라요. 지금 결과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애견의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말을 꺼내기가 두렵다. 할머니, 우리 애는 눈이 예뻐. 그래 내가 맨날 미스 코리아라 그래서. 그렇지. 이거 이뻐. 그런데 보호자 앞에서 자꾸만 토하기를 반복하는 애견 곰지. 아유 뼈다구만 걸렸어. 얼마나 이뻤는데. 아유. 속이 영 불편하구만. 곰지야. 곰지의 상태가 나빠질수록 보호자의 신경도 예민해져 간다. 보다못해 슬며시 곰지를 안아두는 진권 씨. 여기 보세요. 이거 봐. 지금 올리다 말았어. 빈속에다 항생제 자꾸 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진권 씨는 정작 병에 대해선 한마디도 못한 채 슬며시 자리를 피하고 만다. 너무 정상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상당히 좀 저희 마음도 무거워요. 그러니까 곰지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얘기도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나쁜 얘기 같은 경우는 많이 조심스러워지죠. 자궁에 염증이 있어 며칠 전 수술한 곰지. 그런데 전부터 심장에 이상이 있었던 터라 수술 경과가 좋지 않다. 인턴 1년 차로서 가장 힘든 환축이다. 심박수하고 심장이 뛰는 형태라 그런가? 그거를 좀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을 좀 투여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모니터링 한 다음에 좀 결과를 좀 봐야 돼요. 그날 밤 결국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곰지의 심장 박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심장 때문에 괜찮은데 호흡을 좀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인공호흡으로 심장 박동을 끌어올려야 할 순간. 그러나 응급실의 장비는 여의치 않아. 급히 수술실로 옮긴 뒤 본격적인 처치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주시고 절 주시고. 갑작스런 상황에 진건 씨는 거의 벌이 빠지고 말았다. 보호자를 생각하면 곰지의 생명줄을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 좀 더 기다려야 돼. 그때 고맙게도 입을 조금 움직여주는 곰지. 어렵게 심장 박동이 살아났다. 예, 다행히 1차적으로 한번 넘겼네요. 근데 아직 이렇게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절대. 계속해서 여기서 아마 케어가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심박 정지가 한 번 나타나면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 지켜보는 시간이 길고도 힘들다. 산소를 곧장 계속 배우고 있는 상태여서 잠시 뒤 우려했던 일이 다시 벌어졌다.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 심장 박동의 정상치는 1분에 120회 가량인데 200회를 넘기고 있다. 미리 굉장히 좀 해주면. 결과가 좋지 않군요. 당혹스럽다. 일반적인 심정지가 온 상태가 되면은 최소 2-3번까지는 어느 정도 소사익률이 있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상당히 그 예후가 불량하기 때문에 미리 주治의 선생님한테 그러한 그 보호자에게 그러한 얘기를 다 해드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힘들더라도 결국 보호자에게 사실을 말하고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게 해주고 싶어 곰지를 입원실로 옮겼다. 곧바로 보호자도 왔다. 그러나 보호자는 곰지의 위급한 상황을 인정하기 힘들어했다. 살리는 것만이 간절한 바람이었다. 결국 진권 씨는 선배 정희 씨와 함께
곰지의 곁을 지키기로 했다. 곰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이상의 고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한시는 눈을 떼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래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지금 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뭐 오늘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뭐 내일이 될지 그 다음 날이 될지 물론 어떤 여기 이 과정에서 선택적인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거는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밤을 샐 수도 있겠네요. 거의 확실하죠. 세야죠. 예. 심박 정지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곰지는 더욱 위험해지는데 또다시 발작이다. 동인 씨가 급히 신경 안정제를 들고 뛰어왔다. 지금 계속 안 멈춰가지고 계속 수액으로 타가지고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안정제를. 그래서 지금 그 용량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애기들은. 약을 투여할 때는 용량 계산이 중요하다. 사람 용량을 쓰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작은 강아지의 경우 몸무게 등을 비교해서 정확한 양을 조절해야만 부작용이 없다. 그 시간 내내 곰지를 안고 있는 진권 씨. 그 정성이 통했는지 잠시 후 다시 곰지가 정상을 되찾았다. 많이 안정이 좀 됐네요. 그래도 이게 일시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발작을 하는 걸 멈추는데 뭐 워낙 말기라서 지금 근본적인 치료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상태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네요. 조금이라도 덜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이게 지금 무슨 저희가 곰지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일 것 같아요. 곰지가 이 상태로 아침을 맞으면 희망이 있을 텐데. 새벽 3시. 그러나 곰지는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발작을 일으키고 말았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인 곰지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까지 시도된다. 좀 쉬어라. 그러나 쉬이 깨어나지 못한 채 심박이 꺼져가는 곰지.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했다. 전기 충격은 곰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특단의 조치다. 전기 충격으로도 곰지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희망은 없다. 그런데 잠시 뒤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진권 씨에겐 받아들이기도 감당하기도 힘든 현실인 듯했다.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었다. 예. 인턴 1년차 임상초보인 진권 씨. 정인 씨가 숱하게 본 한축의 죽음이 그에게는 꽤 큰 충격인 모양이다. 오랫동안 생각하시는데 마음이 좀 어떠세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어떤 부분? 그냥 뭐 또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순간까지 아무리 환축이라 해도
동물이 죽었다고 자신이 이렇게 울게 될 줄은 몰랐었다.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지. 최선을 다하시죠.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이런 게 처음이 그렇겠죠. 처음 그렇겠죠. 가녀린 환축 하나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충격으로 진권 씨는 길고도 혼란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다.